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2020년 8월 기준 개뇌생 사건은 전국 법원에 약 5만 2천 건의 신청이 접수되었는데요. 이 중 개시결정 이전에 기각된 사건은 5천 건에 이르고 개시결정 후에 불인가된 사건은 5,300건에 이릅니다. 결국 개뇌생 사건이 최종적으로 인가되지 못한 건은 약 1만 300건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뇌생 사건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인이 개뇌생 사건을 포기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인데요. 개시결정이 났지만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불인가되는 경우와 애초부터 개시결정조차 받지 못하고 사건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개시결정 후 불인가되는 사건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대부분 첫 변제금을 도저히 납부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개시결정이 났어도 변제금이 납부를 이행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변제 시작일과 개시결정일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영상을 통해서 개뇌생 변제금 수개월치를 미리 모아두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신청에 앞서 이러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지 못하고 변제 시작을 개시결정 이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개뇌생은 개시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날로부터 60일에서 90일 사이에 변제를 시작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률사무소의 경우에는 변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90일에 가까운 날을 변제 시작일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개시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돈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약 변제 시작일을 5월 10일로 정했다라고 하면 그날부터 변제 금액을 법원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제금을 납부하고 싶어도 어느 계좌에 돈을 입금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문제인데요. 법원에서는 개시결정이 돼야만이 비로소 통지서를 보내고요. 그때 그 통지서에 채무자의 개뇌생 납부 고유계좌 번호를 지정해서 보내줍니다. 그런데 개시결정이 계속해서 미뤄지면 변제금을 납부하고 싶어도 계좌가 없기 때문에 납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시결정 전에는 채무자의 전용계좌를 알 수 없을 뿐더러 납부도 허락하지 않으니까 개시결정이 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변제금을 사용하지 말고 매월 모아 두셔야 나중에 개시결정이 나도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청주지방법원과 부산 제주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야만 개시결정이 비로소 납니다. 요즘은 특히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법원에서 사건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개시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신청인은 더욱 신경을 써서 개시결정과 동시에 밀린 변제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청인들이 개뇌생 절차를 포기하는 두 번째 사유는 예상치 못한 법원이 보정명령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법원이 보정명령대로 소명자료를 만드는 것이 엄두가 안 난다거나 전혀 예상치 못한 변제 계획안을 요구받게 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처분했다거나 최근 대출이 있다면 그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는데 그것이 기존의 채무를 상환한 것인지 아니면 지인의 빚을 갚아준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카드 대금을 납부한 것인지 또는 생활비로 사용한 것인지에 따라서 법원에서는 청산가치에 반영토록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이런 보정명령을 통해서 청산가치가 높아지게 된다면 변제 기간과 변제금을 더 늘려야 하는데요. 변제금을 높게 상향해야 하는 경우에는 변제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게 돼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뇌생 제도의 변제 계획안을 수립할 때 이러한 법원의 보정 내용을 예상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원활한 사건의 진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밖에도 최근 취업의 경우에 조건부 인가 문제라든지 또 소득을 고정적으로 지급받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소명 자료를 준비해 주는 것 등에 대해서 미리 사무실에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개회생 신청자가 사건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유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